중장년층의 질병으로 인식되던 당뇨병이 최근에는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 유병률이 13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 젊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한국인의 사랑, 정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쌀 우리 좋아하는 거죠. 밀가루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제된 곡물 섭취가 바로 폭발적인 당뇨병 증가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근데 20대, 30대처럼 젊은 층까지 위험하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대체 탄수화물 섭취가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여기서 문제 갑니다. 건강미식회 식구들의 건강삭식 테스트 시간입니다. 탄수화물의 하루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영선님 아실 것 같아요. 요리하시니까. 아니, 근데 요리할 때는 보통 1인분으로 나갈 때 그 밥이 어느 정도로 좀 적당량으로 예측하세요? 예전에는 200g 정도 나갔는데 요새는 180g, 막 150g 이렇게 줄어들고 왜냐면 있어요. 저도 즉석밥을 시킬 때 예전에 210g을 이제 근데 요즘에 더 작은 그람수 뭐 130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 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한 공기에 그렇다는 거죠, 한 공기에. 네, 한 공기에. 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부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지. 평소에 그냥 제가 평균입니다. 예, 요게 지금 그람수 봤을 때 예전 조선시대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하고 로또 씌우니까 250 나오네. 250g. 정답 있나요? 정답 있어요? 정답은 100g입니다. 100g이요? 일일 탄수화물 섭취량이요. 예. 평균 섭취량 1일. 예, 권장 섭취량. 그러면 100이면 그러면 점심 저녁 두 끼만 먹으면 50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밥을 지을 때 밥에 이제 물이 함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 빼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100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 그러니까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의 무려 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 근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소식자라고 야 너처럼 먹으면 진짜 죽어 막 이러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 정도 소식자들만 겨우 여기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즉석밥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먹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중독. 그럼 이거 많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우리 한국 사람 10명 중에 6명이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르신들 환자 볼 때 보면 그럼 이제 여쭤보거든요. 어르신 저기 잘 드세요 그러면 다 잘 드신다고 그래요. 그럼 뭐 드세요 그러면 다 밥이에요. 그리고 고기 안 드세요. 왜냐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먹기 편한 걸로 가니까. 아니 그리고 밥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자라가지고 좀 에너지가 떨어지고 좀 아픈 것 같으면 무조건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어차피 먹는 양은 일정한데 이제 젊었을 때는 고기 밥 같이 먹다가 나이가 들면서 밥만 먹게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요. 전체 일일 섭취량의 약 70% 이상을 탄수화물로 채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중년 여성의 높은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건강 위협과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호르몬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라면 혈당 스파이크에 더 취약하거나 뭐 당뇨병 위험이 좀 높아지거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안타깝게도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겪는 중년 여성은 인슐린의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에 취약해지는데요. 실제로 완경 후에 여성의 경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겪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사실 좀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이 밥심이라는 거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부른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뇨병 하면은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지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혈당 126 이상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때 아무 증상 없어요. 126에서 이제 혈당이 300, 400 돼도 몰라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0, 600, 700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전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700 이상 뭐 이렇게 1000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당뇨병이 급성합병증이 생겨요. 그럼 밥 먹다가 쓰러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혈당이 한 200에서 300 전후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별 증상 없이 그냥 사니까 당뇨약 먹으면 되겠지 하는 이제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서 혈관을 이제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관 합병증들이 오는데 이게 이제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제 고혈당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은
혈당이 높아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혈관이 망가지면서 오는 합병증, 혈관 합병증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매일 순환하기 때문에 수많은 혈관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야, 혈당이 높다는 거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혈액이 막 순환하면서 어딘가 막히고 막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높은 혈당으로 이제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전신 건강에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혈관을 망가뜨리는데 뇌혈관 막히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뇌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 막히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예. 그다음에 이제 눈에 있는 망막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 변화를 일으키면 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당뇨가 또 오래되면 신경에도 이제 합병증이 생겨요. 그럼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단 혈관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겠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잘 낫지도 않고 혈액순환은 안 되고 그럼 발이 골마지고 썩죠. 그래서 심하게 되면 다리를 절단합니다. 아. 야,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당뇨병이 괜히 몸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슐린 분비와 만성적인 염증, 심지어 유전자 손상을 야기해서 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암, 와. 몸속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 몸속에 생긴다고 하니까 좀 너무 충격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혈당 변동이 높을수록 체내 혈관은 지속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중증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렇게 당뇨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 20대에서 30대 당뇨가 걸리게 된다면 매우 오랜 시간 관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오늘 당뇨 진단을 받았다. 시작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처음에 발생하는 일이 오늘 나왔던 주제인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왔다면 이게 잠깐의 에피소드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당뇨로 가는 궤도에 올라탔다. 당뇨행 급행 절차를 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혈당 스파이크 단계에서부터 요동치는 혈당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었던 밥을 그걸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포기해야 정말. 되나요? 우리가 밥식으로 사는 민족인데 밥을 포기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밥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필수 영양소.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끊기보다는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혈당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혈당 혈당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 많이 다이어트. 들어봤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건강 관리 좀 한다는 분들이 혈당 다이어트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혈당만 조절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를 이제 단순히 많이 먹어서 혹은 이제 고칼로리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중년의 체중 관리는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오르락내락 하면서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남은 당을 지방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는데 지방이 되는 건 너무해요. 근데 남은 당을 그냥 또 버려주면 좋은데 지방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니까 너무해. 지방으로 다 바꾼다니까 배가 지금 이거 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이제 몸속에 남은 포도당을 이제 세포로 넣는데 이게 이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중성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이 자체가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굉장히 사악한 존재거든요. 쌓이면 쌓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뇨 있는 분들 중에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 있잖아요. 꽤 계시죠.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살은 더 찌니까 혈당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들어오고 무한 루프의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그동안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칼로리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문제였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년의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칼로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 자체가 오르지 않게 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